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과 만나서 또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들을 나누면서 내 안의 답을 찾아가는 증문직호 여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기억나는 순간을 좀 잠깐 기록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한 주간 벚꽃도 피고 또 바람도 불고 그래서 아쉽게 또 벚꽃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봄을 좀 만끽하셨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는지 네, 채팅창에 네, 인사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사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증문즉호를 열어갑니다. 네, 샤이님 반갑습니다. 네. 네, 벚꽃이 떨어져서 좀 아쉽죠. 네. 근데 벚꽃이 떨어졌지만 다음 꽃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도 점심 식사 마치고 산책하는 중에 연산홍꽃 막 엄청나게 준비하고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봄이 왔구나. 네. 그리고 바람은 불어도 몽우리를 이렇게 내면서 이제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잘 요청하고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청 잘 하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뭔가 상대한테 요청하기도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고 거절하기도 좀 어렵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평상시 많이 해요. 오늘은 그 요청과 거절을 좀 더 나답게 또 내 마음하고 일치하게 그러면서도 관계를 잘 맺어가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경험한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뭘 부탁할 때 어떠세요? 부탁할 때 괜찮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걸 부탁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걱정이 사실은 그 상대에 대한 어떤 그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단 뭔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올라오는 마음을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네. 부탁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신다고 써주셨네요. 네, 그리님께서 상대를 좀 불편하게 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도 올라오고요. 네. 네, 샤이닝님은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되게 이렇게 먼저 떠오르신 거예요. 또 그다음에 그리님은 또 부탁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올라오셨는데요. 부탁 안 하고 싶다 이 마음 뒤에는 또 어떤 마음이실까요? 네. 부탁하게 됐을 때 다음에 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아유, 우리 지금 소미님은 또 이렇게 보답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사장님께서는
거절당하면 민망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 이런 마음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다 우리 마음 안에 올라오는 마음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은 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마음껏 해라. 네가 그걸 원하는구나. 이런 경험보다는 양보해라, 배려해라, 또 너만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야 된다. 동생을 먼저 생각해라. 형으로서, 언니로서 모범을 보여라. 우리가 받은 피드백들 자체가 너의 원트보다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온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인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걸 말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경험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또 어린 시절에 내가 뭔가 처음 시도했을 때 그 경험은 그때 만약에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너 지금 그거 안 돼. 동생 있으니까 안 돼. 동생 먼저 배려해야 돼. 엄마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안 돼. 지금 다른 거 해서 동생하고 나눠 먹어야 돼. 만약에 이런 피드백을 먼저 우리가 받을 때 우린 당황스럽고 그 당황스러움은 그대로 이제 몸에 저장이 돼 있어요. 무엇으로요? 감각으로요. 우리 몸의 감각 안에는 아주 오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근육의 감각, 또 내부 감각이라고 해서 장기의 감각들까지 그때 느꼈던 그 당황스러움과 무안함이 세포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감각에 고스란히 저장돼서 감정과 함께 기억이라는 곳에 버무려져서 편도체 아주 깊은 곳에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할 때 그 기억의 창고에서 그것이 아주 번개 같은 속도로 나한테 다가와서 그때처럼 당황스러울까 봐, 무안할까 봐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겠구나. 무안하고 또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때로는 야단 맞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어른이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아이를 키운다면 내 아이가 나한테 뭘 요청할 때 일단은 그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죠. 자, 네, 지금 우리 샤이니님께서 남은 다시 안 봐도 되니까 거절이 어느 정도 되는데 다시 봐야 하는 형제 자매의 부탁이 더 거절하기 어렵다. 그렇죠.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거절을 했을 때 그 형제 자매가 더 당황하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더 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원트는 고유한 나의 욕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상대에게
요청할 때 당연히 상대가 거절할 권리도 있고, 또 상대가 상황이 안 되면 나한테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좀 먼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상황과 존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많은 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거절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수없이 많은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할 확률을 몇 프로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거절을 상대가 나한테 거절할 것이다. 저는 한 30% 정도 또는 40% 정도는 거절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라고 봐요. 내가 예를 들면 10번을 요청하면 서너 번은 거절을 받는 게, 경험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어쩌면 때때로는 50%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한테 누가 요청했을 때 여러분한테도 30% 40%는 아마 여러분이 거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절을 경험하고 또 나도 상대에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두 수용하고 모두 오케이 할 수 없다는 거.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거절에는 경계선이 필요해요. 여러분, 경계선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운동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운동장 밖에 넘어가면 차도예요, 만약에. 차도. 그러면 이 도시의 운동장에 그 운동장에 울타리가 없다면 아이들은요, 공차기를 하면서 늘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 공을 멀리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차도로 가면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 때 어디서 놀게 될까요? 가운데서만 놀게 될 거예요. 왜냐? 옆으로 나가면 근처에 다 차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넓은 운동장이 실제로는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작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운동장에다 울타리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를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좀 높게 잘 쳐놔요. 이 도시의 운동장이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훨씬 공놀이를 마음 편하게 할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 운동장 끝에까지 다 활용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나의 상황에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안 치면요, 여러분, 계속 불안해요. 마치 그 넓은 운동장에서 내가 놀 수 있는 곳이 얼마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경계선을 쳐야 될까요? 어디다 경계선을 쳐야 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운동장인 곳까지만 치는 거예요.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안에까지만 경계선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울타리를 이렇게 치면 그 운동장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사람도 똑같아요. 어디다 경계선을 쳐야 될까요?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인가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선택한 이미 예정된 시간들이 있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어때요? 제한적이에요. 마치 뭐처럼? 운동장 안에 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의 울타리를 치셔야 돼요. 시간의 울타리. 내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서 2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어.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요청이 와요. 나 좀 시간 좀 내줄래? 여러분, 저도 경험해요.
저도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소장님, 저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어요? 카톡이 이만큼 와요. 근데 그날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왜냐? 저의 일정이 막 빼곡빼곡 있어가지고, 자, 그분과 30분 대화를 나누는 것이 딱 봤을 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울타리를 안 치고, 네, 잠깐 소통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분이 아니라 1시간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잠깐 동안에 그걸 제가 시간의 울타리를 안 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스케줄에 엄청 지장을 받고 쫓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요청을 제가 마음 편히 못 받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진실한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시간의 울타리를 쳐요. 자,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기존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렵고, 내일 저녁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가 가능한 시간을 안내를 해드리죠. 내일도 안 된다 그러면 주말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자, 일단 시간의 울타리 쳐야 되고요. 또 어떤 울타리 쳐야 될까요, 여러분? 시간의 울타리 뿐만 아니라 정서의 울타리. 여러분, 정서라는 것도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내가 몰입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많은 시간을 몰입했어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엄청나게 작동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쉬어줄래? 라고 부교감신경이 막 올라와요. 그럼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몸이 좀 나른해요. 좀 멍 때리고 싶어져요. 또 어때요? 좀 귀찮아져요. 좀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여러 가지 신호들이 몸에서 올라와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정서도 울타리를 쳐야 돼요. 감정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어떻게 치면 될까요? 감정도요, 여러분, 쉼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감정을 쉴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지, 그냥 감정을 쓰지 않고 고요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다든지, 잠깐의 그 고요함이 휴식을 줘요. 그래서 명상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도 하는 거고. 그래서 감정의 울타리도 쳐야 돼요. 왜냐?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고 그래도 정서를 써야 돼요. 정서가 막 작동해요. 공감도 해줘야 되고 고개도 끄덕이고 하면서 진심을 다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정서, 감정도 엄청나게 에너지를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도 울타리를 쳐야 된다.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오늘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썼는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부분. 내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비용적 부분이 있고, 이번 달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대에게, 예를 들면 나한테 누가 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될 만한 돈을 써야만 되는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울타리를 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시간의 울타리, 감정의 울타리, 또 비용의 울타리, 또 어떤 울타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의 울타리. 여러분,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오케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관계력이라고 하지만 그 관계도 전부 맺어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주변에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 그러한 관계에 대한 울타리도 쳐야 돼요. 모든 만남을 다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움의 울타리도 좀 쳐야 돼요. 배움이 너무 많으면 또 거기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내가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삶에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나라는 바운더리를 소중히 가꿔야 돼요. 여러분, 거절을 잘하거나 요청을 잘한다는 거는
그 전의 단계가 좀 필요하다. 네. 내 운동장을 잘 좀 미리 좀 가꿀 필요가 있다. 내가 여기까지 가능해, 여기까지 가능해 하는 울타리를 평상시에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기에 대한 감각, 센스 오브 셀프라고 해요. 나는 좀 이래, 이렇게요. 그것이 잘 가꿔지면, 자, 그 다음번에 누구한테 요청할 때도 어때요? 좀 마음이 편해요. 네. 왜냐하면, 자, 상대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내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울타리를 내가 잘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상대가 누가 요청 오면 내가 울타리가 있으니까 거절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거절할 때도 이 울타리를 기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이러이러한데 오늘은 이 시간을 다 써서 좀 어려워. 그래서 가능한 시간이 언제야? 라고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고 진실하게 안내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가 거절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내 마음 안에서 유연하게 받아들이죠. 왜냐? 그 사람도 울타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상호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일단 나의 운동장, 나의 울타리 관리를 먼저 좀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제 이야기 듣고 여러분 어떤 게 알아차려지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평상시에 나의 운동장, 나의 시간의 울타리, 또 나의 공간의 울타리. 공간도 울타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집, 내 집도 울타리를 가지고 있죠. 또 나의 감정, 나의 정서의 울타리, 또 나의 경제적인 울타리, 또 나의 관계의 울타리, 나의 공부, 배움의 울타리. 네, 내 울타리. 여러분 잘 갖고 계세요? 네. 네. 거절을 잘해야지, 뭐 요청을 잘해야지 이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울타리를 좀 가꾸자. 울타리를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내 울타리에는 뭐를 입주시킬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네, 다양한 울타리들, 그거를 큰 울타리 안에 먼저 이렇게 여러분이 입주를 잘 시켜보세요. 시간의 울타리 이렇게 하나하나. 자,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일단 내 울타리가 이제 명확해진 상태에서 상황과 존재를 구분해서 전달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나에게 어떤 분이 시간 요청이 온 거예요. 1시간을 내달라, 2시간을 내달라.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요. 울타리를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은 해야 되지만 상대랑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절하는 게 가장 잘 지내는 길일까요? 먼저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자, 나한테 나를 믿고 이런 부탁을 해줘서 고마워. 네. 그 사람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줘야 돼요. 나를 믿고 이런 부탁을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요청한 거잖아요. 나도 너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나도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일단 관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데 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라고 내 울타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자, 여러분, 오늘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이미 그거를 써버렸어. 그리고 다음 일정들이 이렇게 촘촘히 있다 보니 상황이 변동이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존재는 뭐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변함없다는 걸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고 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어. 자,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다음에 상황이 된다면 그때 꼭 들어줄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에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맺어질까요? 마음껏 거절하시게 돼요. 여러분도. 왜냐? 내가 일치되게, 나의 울타리와 일치되게 상대한테 전달할 수 있을 때 상대도 어떻게 느껴요? 아, 나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구나. 그 존재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연결감은. 근데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상대가 거절을 받았지만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 왜냐? 존재의 연결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의 서운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네.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연결감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음번에 그 사람이 요청 왔을 때 내가 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은 너와 얘기 나눌 시간이 돼. 오늘은 상황이 돼. 라고 해서 그것을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돼요? 일치되게 나의 울타리와 일치되게 내 존재와 일치되게 내 상황과 일치되게 거절할 수 있고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존재 대 존재 만남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 대 존재 만남의 관계가 아닌 관계는 어떠냐? 상황이 안 되는데도 상대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한다는 건 뭐죠? 자칫 잘못하면 희생이 될 수가 있어요. 희생. 여러분, 사람은 희생을 오래 할 수 없어요. 희생을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2번, 3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를 끊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왜냐? 희생은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상황과 존재를 구분해서 상대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냥 거절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어려워라고 하면 상대는 뭐를 할까요? 부정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그러면 그 사람도 나도 그 부탁 하나로 멀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실제로 저는. 예를 들면 그 남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게 될 때도 저는 그 얘기를 상대에게 꼭 해줍니다. 상황이 안 될 때는 저한테 거절해 주세요. 그리고 상황을 말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실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서로 연결돼서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또 상황이 되실 때는 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이제 예전에 그 1년 정도 관계를 맺는 같은 교육자들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 갔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요청 오는 건 너무 편하고 또 제가 거절해도 너무 신뢰가 된대요. 그리고 제가 뭔가 요청하면 진짜 뭔가 일치되는지 보고 일치되면 꼭 들어주게 되고 또 반대로 상황하고 불일치하면 마음 편하게 거절하게 되니까 저라는 사람이 되게 신뢰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로 존재해도 되는구나라는 진실된 관계가 맺어진 거죠.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나는 어떤 상태예요? 때로는 상황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그런 여건이 아니라.
근데 그런 여건도 그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너무 진실되게 느껴지죠.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거절해도 이 관계가 유지되는, 우리는 그런 만남을 존재 대 존재 만남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너무 움츠리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내 존재까지 도매금에 어떻게 할까봐, 넘어갈까봐.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아요? 거절조차 마음껏 못하고, 또 내가 상대한테 요청조차 마음껏 못한다는 건 뭐죠? 내 존재가 도매금에 넘어갈까봐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스타일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 얘기 듣고 상황과 존재를 구분해서 상대에게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청할 때도 내가 요청할 때도 거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요청하는 거죠. 자, 어떤 게 올라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코칭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써주셨네요. 네. 내 운동장, 내 울타리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절과 부탁을 떠올리기 전에 내 울타리를 잘 먼저 가꾸는 거. 네. 다양한 울타리가 있구나. 새로운 알아차림입니다. 우리 김서영님께서 또 샤이닝님이 거절이 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 본 거 못 해본 것 같아요. 항상 상대의 마음만 신경 썼네요. 우리 샤이닝님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되게 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축을 나한테 좀 옮겨서 나의 울타리도 먼저 가꾸시면 아마 더 샤이닝님이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나를 믿고 이런 부탁을 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의 부탁을 들어주고 잘 지내고 싶어. 근데 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다음에 상황이 된다면 꼭 들어줄게. 여러분 너무 진실되지 않아요? 실제 다음에 상황이 되면 꼭 들어주고 싶어져요, 사실은. 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 이야기를 그래 알겠어. 너도 어려운 상황이네. 그럼 다음에 꼭 이야기 나누자 라고 할 때 굉장한 신뢰가 오히려 쌓이겠죠. 네. 상대 존재에 대한 인정,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전달,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상황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꼭 기약하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 서로 신뢰관계로 대화가 이루어지면 다음번에 어때요? 또 상황이 안 됐어. 만약에 여러분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요청하는데 또 상황이 안 됐어. 그때 뭐라 그러면 돼요? 어떡하니? 오늘도 좀 상황이 안 됐어. 그런데 나는 정말 너랑 꼭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어. 오늘도 상황이 안 됐지만 내가 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변함없어. 꼭 그 말 해주세요. 내가 너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지? 네, 그 말 해주세요. 상대가 다 알아요.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러한 거절,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상황을 너한테 말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워. 네가 그런 나의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한테 신뢰감이 들어. 여러분 어때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참 좋죠. 그리고 그런 관계를 저는 가족 간에 가까운 사람끼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가족들한테 어떤 연습을 많이 시켰냐면요. 거절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또 뭐 저희 딸한테, 또 남편한테도 물론이고요. 거절을 하는 연습을 좀 왜냐면 사실 요청보다 거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거절 연습을 좀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면서 상황과 존재를 구분하는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하고만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진다. 네. 그러면서 연결도 쉽고 또 존재 대 존재로 연결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감. 그러면 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절에 대한 상황을 쭉 설명하는 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런 방식으로 안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용기 내서 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분한테도 뭐가 될까요? 도움이 돼요. 나로 인해서.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요 지금 4월 한 달 동안 남은 시간 동안 혹시 누군가에게 요청하거나 거절할 일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거를 기억해서 한번 내가 이야기할 걸 한번 대본을 미리 한번 짜보고 상대한테도 그대로 한번 말을 해보고 내 얘기 듣고 마음이 어떠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요청을 수용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여러분 요청을 수용할 때도요. 상황을 알려주고 수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오늘 딱 1시간을 낼 수 있어. 근데 그 1시간을 내가 너에게 시간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뻐.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수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더 연결감을 느낄 거예요. 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나한테 써준 거구나. 참 고맙다. 네. 여러분,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게 어때요, 여러분? 참으로 힘이 있어요. 참으로 힘이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그래서 그 전 단계 울타리 가꾸기를 먼저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자, 울타리를 치면 자유가 넓어진다는데 너무 공감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시간도 유한하고 공간도 유한하고 정서도 감정도 다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돈도 또 내가 마음을 쓰는 것도 배움을 쓰는 시간도 다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있는 것들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함께 할 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시간은 쉼이 필요해요. 쉼. 근데 우리가 대개가 거절을 못하는 건 내 쉼을 줄여서 그걸 받아들여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그 삶은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지속하시면 안 돼요.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진이 옵니다. 소진. 네. 소진을 또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 옵니다. 질병.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진과 질병은 나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충분히 잘 돌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내 빛이, 에너지가 그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내가 가진 그 평온하고 따뜻한 그런 상태가 내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그대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평온하게 살아가는 그 울타리가 더 중요하다.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이타적인 길로 가는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타는 나를 먼저 돌보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 지금 또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그린님께서 저는 누가 저에게 부탁을 하면 부탁받은 제가 좋아서 거절을 잘 못해요. 저에겐 어떤 살핌이 필요할까요? 자, 요거는 제가 느낄 때는 부탁한 게 너무 좋다는 말은 뭐죠?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신뢰하는구나. 나를 되게 믿어주는구나. 그걸 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수용력이 넓으신 거예요. 타인 수용이 넓은 거예요. 타인 수용의 영역이. 그런데 여기서 이 상태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다예요.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자기 수용의 영역이 넓은 만큼 타인 수용 영역이 넓어지는 건데 아니 자기 수용은 지금 되게 작은 상태로 그냥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진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린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역을 좀 울타리를 먼저 이렇게 살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혹시 그리님이 몸이 어디 불편하지 않은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뭔가 내가 몸이 불편한 적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딘가 몸이 아팠다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몸이 아픈 게 없이 그냥 잘 지내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좀 자신을 더 먼저 돌보시면서 오래오래 좀 더 평온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더 필요하다. 네, 그래서 거절 연습, 좀 울타리 연습 이렇게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천은희님께서 부탁할 때 저의 기대감을 없애야겠어요. 상대에게 나의 상황을 전하는 생활이 서툴렀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되게 용기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존재 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이에요. 많이 쓰세요.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자,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은 힘이 있는 말이에요.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 네가 나한테 요청해 준 게 고마워. 네, 존재에 대해 존재로 연결하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 여러분, 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는 마음일 수 있어요. 내 존재 안에서 나오는 진실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가까운 사람 얼마나 잘 지내고 싶어요. 평생. 근데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또 조심해야 되는 건 진실되게 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와요? 나 자신이 불일치. 상황이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때는 내가 불일치가 와서 여러분 나와의 불일치도 병을 만들어요. 네, 그냥 일치되게 살아가세요. 우리 모두요. 내가 안 되면 상황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근데 상황이 시간이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지금은 어렵네요. 네, 잘 지내고 싶지만 지금은 어렵네요 라는 말을 굳이 장황하게 길게 친절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울타리는 우리가 쳐야 된다.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싶은 사람의 울타리, 아까 제가 치라고 했잖아요. 관계의 울타리. 내가 소중히 여길 사람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관계의 울타리를 쳐야죠. 모든 사람을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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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소진 옵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네, 당연합니다. 모든 일을 다 수용하는 일은 여러분 환상이다.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 나를 굉장히 존중하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응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나의 어떤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보낸다? 울타리 터집니다, 여러분. 운동장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을 다 들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한된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뭐 응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건 오케이. 하지만 제한된 이 자원을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간, 공간, 에너지,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란 말이에요. 자원. 이 자원은 진실되게 일치된 곳에 써야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도 일치되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천은희님께서 소진과 병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나를 돌보려고 해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진실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는 우리 모두 똑같아요. 우리가 소진이 온다는 건 그냥 신호예요. 부교감 신경이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 주인은 쉬지를 않아 도대체. 자원이 고갈됐는데도 계속 움직여. 나 이제 파업. 이거예요. 소지는. 파업한 거예요. 나의 신경망들이, 나의 호르몬 구조들이, 부교감, 신경이 다. 여러분 안 됩니다. 네, 우리 몸을 사랑해줘야 돼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달렸다면 밤에 왜 우리가 휴식하고 잠을 자야겠어요? 그것은 다 균형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소진이 온다는 그 느낌은 어디서 오나? 첫 번째,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두 번째, 깊은 잠을 못 자고 중간에 자꾸 깬다든지, 또 불면증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진의 징조예요. 소화기, 그 다음에 면역체, 또 그 다음에 수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소진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예민해지는 것, 조금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면 작은 일에 불쑥불쑥 뭐가 올라와요. 네, 자원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잘 요청하고 잘 거절하기 전 단계 나의 자원의 울타리들, 어떤 자원이요? 심리적 자원, 정서적 자원, 그 다음에 신체적 자원, 뭐 기타 경제적인 자원들, 이런 자원들 관리를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시간의 관리, 시간의 울타리, 공간의 울타리, 또 감정의 울타리, 또 관계의 울타리,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먼저 관리하고 그 상태에서 요청과 거절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청과 거절을 할 때는 존재 대 존재 만남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또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야기 중에 꼭 기억하고 싶은 거를 좀 채팅창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고 싶은 부분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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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린님께서 운동장 울타리를 잘 치는 거, 나를 챙기는 게 가장 큰 이타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핵심을 아주 그냥 바로 정리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나의 울타리, 나의 어떤 경계선, 네, 이런 부분들 공부하고 상황과 존재를 구분해서 존재 대 존재의 대화를 나누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한국 라이프 코칭 센터는 이렇게 진실된 나와 만나는 존재 코칭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1일 날 또 설명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존재 코칭이 뭔지 나를 깊게 만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 혁명, 네, 행복한 혁명이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21일 저녁 함께 해요, 여러분. 네, 21일 저녁에 제가 여러분과 또 더 깊은 이야기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증문직고 때 함께 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샤이닝님, 수영님, 또 355님, 해피데이님, 천은희님, 또 샤이닝님, 하하님, 네, 김소영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다음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4월 되세요. 고맙습니다.